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2번 읽고 상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가난과 질병,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한 여성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끈 기적의 멘토가 되었을까요? 첫 남편과 사별 후 어린 아들과 단둘이 남아 생계 수단조차 막막했던 캐서린 폰더. 그녀는 15년의 처절한 탐구 끝에 마침내 건강, 행복, 성공을 여는 만능 열쇠, 생각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책 소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된 힘을 깨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18가지 부의 법칙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이제 당신도 이 기적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부의 법칙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생각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방법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불안번창하고 성공하며 가장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는 삶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핵심 원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빈 공간을 만드십시오. 여백의 법칙. 더 큰 부와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자책, 타인에 대한 원망을 용서를 통해 깨끗이 치워내세요. 자연은 빈 공간을 싫어하기에 원하지 않는 것을 비워내면 그 자리는 당신이 원하는 좋은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부를 창조하는 3단계를 실천하십시오. 1단계 열망, 인생에서 최고와 최선을 간절히 열망하고 그 목표와 계획을 글로 명확하게 적으십시오. 2단계 상상, 그 계획이 이미 실현된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십시오. 의지보다 강력한 상상력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3단계 명령, 상상한 것이 현실이 되도록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다짐하고 선언하십시오. 원하는 그것을 말로 선포하면 현실이 될 것입니다. 3. 생각과 말의 힘을 지배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현재와 미래를 만드는 창조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 감정, 상상은 자석처럼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부와 성공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선언해 보세요. 나는 초강력 자석이다. 내가 끊임없이 발산하는 생각, 감정, 상상에 따라 열망하는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다. 4. 돈을 존중하고 타인의 성공을 축복하십시오. 돈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경멸하는 태도는 돈을 밀어냅니다. 돈에 감사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때 당신은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빌어주십시오. 그 축복은 결국 몇 배로 불어나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의 법칙 원제 더 다이내믹 로즈 프라스페러티는 오랜 경기 침체와 궁핍 속에서 탄생한 책이다. 세상의 불안과 가난을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물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 가혹한 시련을 극복하고 나는 부의 기본 법칙이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을 완성해낼 수 있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첫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아들과 단 둘만 남게 된 후부터 성공을 보장하는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원리가 담긴 책을 15년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저자는 직업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 다른 생계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를 누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일러주는 안내서가 간절히 필요했던 것이다. 저자는 한동안 우울증과 질병, 외로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완전히 좌절하며 지내기도 했다. 온 세상이 저자에게 등을 돌리고 저자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잘못되는 것만 같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들을 책임진 몸으로 자포자기한 채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고 아들과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는 마침내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수단, 즉 생각의 위력을 배우게 되었다. 생각은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건강과 행복, 부, 성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 놀라운 성공의 비결을 파악하자마자 행운의 여신은 내게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고 말한다. 부라는 말은 번창하고 성공하며 가장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둔다는 뜻이다. 부의 사고 습관을 실천하면 더 나은 건강, 더 만족한 삶, 더 많은 경제적 성공 등 원하는 모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 목사가 되어 처음 일을 시작한 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불황이 닥쳤던 때인다.
교회 임직원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부의 법칙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다. 마침내 부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자 그 기본 원리들은 갖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강연을 시작한 첫 주에 비서로 일하던 두 사람의 보급이 인상되었고, 어떤 증권 중개인은 동료들이 불황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희망하던 목표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고객 몇 사람이 실직하는 바람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변호사는 부의 사고 습관을 매일 실천함으로써 불황기에 오히려 성황을 누리게 되었다. 대형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던 어떤 여성은 동료들이 불경기를 탓하고 있을 때 의도적으로 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다. 결국 그녀는 100여 명의 판매원들 중에 유일하게 기준 실적을 초과하여 상당에게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전화회사 직원은 입사할 때 약속받은 것보다 몇 달 더 빨리 봉급이 인상되었고, 150만 달러 정도의 공사를 수주하던 어느 건설 회사 사장은 1억 5천만 달러짜리 건설 공사를 맡게 되었다. 부의 사고 습관을 적용해 경제적인 성과만 거두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심장이 매우 나쁜 어느 사업가는 부의 사고 습관을 적용하자 몸과 마음이 점점 더 안정을 찾고 긴장이 사라졌다고 고백했다. 외롭고 불행했던 한 여성은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녀가 부의 원리에 집중하고 난 이후 자신 이외의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한 자세는 더욱 만족스럽고 균형 잡힌 생활로 이어졌고, 자살에 대한 충동도 사라졌다. 부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라.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품어야 하는 욕망이다. 이것이 바로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다. 러셀 H. 코넬은 다이아몬드 파치라는 유명한 설교에서 이렇게 역설한 바 있다. 나는 여러분께 마땅히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난해질 권리가 없습니다.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불행보다 2배로 불행한 것입니다. 풍족한 삶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확실한 방법이 우리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라는 표현은 물질적인 풍족은 물론 정신적으로 충만한 만족을 누리는 삶을 뜻한다. 건강과 행복 그리고 여유, 이 목표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 역시 생각보다 쉽다는 것이다. 부는 곧 축복이라는 확신만 얻게 된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지겠는가. 가난은 도둑과 살인자들이 득실되는 감옥이다. 가난은 세상의 남녀들을 음주와 매춘, 마약 중독, 자살에 이르도록 몰아댄다. 총명한 두뇌와 무한한 재능이 잠재된 아이들을 비행과 범죄로 몰아넣는다. 알고 지내는 한 의사는 인류가 겪는 모든 질병 중 열의 9은 곤궁과 궁핍, 가난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가난이 미덕이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두기로 하자. 물질 만능주의와 가난은 세상에 만연된 악덕의 공범이다. 금전적인 궁핍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문자 그대로 악덕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성공을 만든다. 생각은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으며 앞으로의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부에 대한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이다. 즉 성공의 동반자로서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신이 준비해 놓은 부와 성공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힘겨운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부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비참한 시기에 나는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열쇠로서 생각의 위력을 깨달았다. 그때까지의 내 모든 실패는 대부분 실패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일어났음을 알았다. 바로 그 생각의 힘을 올바로 적용할 때 비로소 건강과 행복, 성공적인 인생이 내 손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 철학자 제임스 앨런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람이 생각할 줄 안다는 것. 그것은 곧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변화와 재생의 기능을 자기 안에 품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 간단하면서도 위력적인 성공의 비밀을 이해하고 실제 삶에 적용하자 물결이 뒤바뀌듯 행운의 배는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를 위한 성공의 길이 드디어 열린 것이다. 나는 비즈니스 스쿨에 입학했고 젊은 변호사의 비서로 취직할 수 있었다. 그 변호사는 훗날 우리 시의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며
상당수의 변호사와 피서들을 채용할 정도로 회사를 키워낸 인물이었다. 부를 위한 기본 원리를 적용하면 수학 공식처럼 명명백백하고 확실한 결과를 낳는다. 과학자들은 이런 원리를 가리켜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이라고도 한다. 성경에서는 부에 대한 기본 원리를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것으로 비유했다. 에머스는 이를 보상의 원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보상이라는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노력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보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당신에게는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복리에 복리를 더하는 것이 신이 베푸는 관례이고 법칙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부의 기본 원리를 발산과 흡수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 상상을 외부 세계로 발산하면 그 결과를 고스란히 실제 삶과 일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는 뜻이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고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즉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거저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이 남에게 줄 게 어디 있어? 그러나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줄 것은 언제든지 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꼭 돈과 물질만이 아니다. 사소한 칭찬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에도 발산과 흡수의 법칙은 적용된다. 세상에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정으로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형의 것이든 유형의 것이든 먼저 넉넉히 내주어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에머스는 주고받는 부의 원리, 즉 발산과 흡수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밀스런 힘을 끊임없이 발휘하여 위대한 일들만을 계속하여 끌어들인다. 여기서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실패와 좌절이 아닌 성공과 부를 기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수백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이 바로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사람들 대부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만사는 먼저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인가. 마음이란 이미 존재하는 세계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일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어떤 목표를 향해 생각과 감정, 기대를 집중시키면 그것이 곧 실제 경험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애걸하거나 하소연할 필요 없이 조용히 진정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목표를 선택하고 생각하고 발산하기만 하면 된다. 우울한 기질은 날려보내라. 우리 모두에게는 우울한 기질과 함께 신이 부여한 신성한 능력이 잠재돼 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력의 약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의학계에서는 사람들의 신체가 가진 힘의 약 25%만을 사용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심리학자들은 24시간의 육체 작업보다도 1시간 동안 정신력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월등한 결과를 낸다고 주장한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한 달간의 육체 작업보다도 1시간의 사고력 집중이 월등한 결과를 낳는다고도 한다. 우리 안에는 사용 가능한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두운 기질을 날려보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부를 향해 발산될 것이다. 다음에 선언문을 명심하고 부의 원리를 공부하기 바란다. 나는 초강력 자석이다. 내가 끊임없이 발산하는 생각, 감정, 상상에 따라 열망하는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다. 나는 내 우주의 중심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발산하면 흡수하게 돼 있다. 즉 마음속으로 선택하고 이루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내게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장 값 있는 것, 그러니까 건강과 성공, 행복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인류와 나 자신을 위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백을 만들라. 자연은 텅 빈 여백을 싫어한다. 여백의 법칙이란 가장 중요한 부의 원리 중 하나이다. 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여전히 실패만 거듭하고 있다면 대개 여백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다. 여백의 법칙이란 다음과 같다. 인생에서 더 큰 부를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빈 공간을 만들라는 것이다. 즉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더 큰 만족을 원한다면 치워야 할 것을 치워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 자연은 빈 공간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제거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더 좋은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용서가 해답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용서를 불쾌하고 찜찜한 일이라 여기고 꺼려한다. 그러나 용서란 단순히 말을 뱉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생각이나 감정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더 나은 것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용서란 빈 공간을 만들어 더 나은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일을 한다. 여백을 만들어내는 용서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매일 30분 정도 자리에 앉아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한다. 부당하게 누군가를 비난했다면, 누군가와 지나친 언쟁을 벌였다면, 누군가를 험담했다면, 법적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자. 그들이 잠재의식을 통해 반응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실수나 실패로 자책하고 있다면 당신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부와 성공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 준다. 마음에서 완전히 놓아줌으로써 새로운 부를 위한 여백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현재 가진 자원을 이용하여 최대한 부유한 느낌과 분위기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백을 만들고 원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내버릴 때, 가능하면 최대한 부유한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할 때 부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한다. 성장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옛것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옛것에 집착할 때 진보는 방해를 받고 정지될 수밖에 없다. 불타는 열망을 가져라. 창조적인 부의 원리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목표를 향해 간절한 열망을 불태우고 달성 계획을 글로 적어서 날마다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둘째,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그린다. 셋째, 목표 달성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확인시킨다. 부와 성공을 향한 열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한 번에 하나의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열망은 생겨난다. 하나의 큰 목표에는 몇 가지 작은 소망이 연결되게 마련이고, 큰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그 나머지 것들도 자동적으로 성취된다. 사람들이 건설적인 열망을 불태우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나는 인생에서 최고와 최선을 열망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열망하는 내용을 글로 적어라. 일단 열망하는 대상, 즉 목표를 세웠으면 그 실현 계획을 글로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글로 옮겼다 해도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과 삭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에밀리 캐디 박사가 저서 진실의 교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망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신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열망을 억누르려고 한다면 불을 향한 건설적인 통로가 막혀버린다. 오히려 이때부터는 파괴적인 통로로 빨려 들어가 신경쇠약과 스트레스는 물론 심지어 마약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생을 망치게 된다. 부는 의도적인 생각과 행동의 결과이다. 풍요로운 인생이라면 그저 되는 대로 대충대충이 통할 수 없다. 교각이나 건물이 정확히 설계도에 따라 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는 명확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다. 의도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속적인 불안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자신의 열망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 현재의 삶에서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목록을 만든다. 자기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것에 대해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그 목록을 완성한 다음 이렇게 자신에게 선언해보라. 여기 적힌 것은 모두 없어져야 해. 또는 여기 적힌 모든 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해. 여기 부의 창조법칙 첫 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목록을 수정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다. 나는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몇 분간 조용히 앉아서 나와 주변 사람들이 꼭 해냈으면 하는 그날의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의 목록을 차근차근 적는다. 약 5분 정도가 걸리지만 하루 중에서 참으로 귀중한 시간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하루를 마칠 때가 되면 아침에 적은 목록을 검토하고 그날을 돌아보면 하루를 잘 마무리한 데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다. 때로는 미진했던 부분, 실수했던 부분을 점검하여 다음 계획을 수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목록을 만드는 일이 하찮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유명한 엔지니어가 코트 안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는 작은 수첩을 자랑스레 보여준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수첩이 바로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털어놓았다. 업무 중에 당혹스러운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얼른 그 수첩을 꺼내서 원하는 해결 방향을 기록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조금도 회의를 품지 않고 당당하게 기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주도권을 다른 동료들보다 먼저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상력을 동원하라. 열망하는 목표와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매일 확인 수정하는 습관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그 다음은 상상력을 발휘할 단계이다. 프랑스의 의사 에밀 쿠에는 상상력이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며 상상력과 의지가 충돌할 때 늘 상상력이 승리를 거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학자이다. 더 나은 인생을 희망한다면 먼저 그러한 희망을 마음속에서 그림으로 그려야 한다. 이성이 가로막고 서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어 말이 안 되라고 회방을 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대담하게 마음속의 상상을 계속해 나간다면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성공은 먼저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성서에 등장하는 고대 인물 요셉은 17세 때 기이한 꿈을 꾸었다. 형제들과 곡식을 묶고 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 주위에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다. 또 다른 꿈에서는 태양과 달, 별들이 자신을 향해 예를 갖추었다. 이러한 꿈들은 장차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지배권을 행사할 것을 상징한 것이었다. 우리도 요셉처럼 지배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한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지배에 대한 꿈을 꾸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성공은 먼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셉은 꿈 이야기를 질투심 많은 형제들에게 털어놓은 중대한 실수를 했다. 그리하여 형들은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족 상인들에게 은화 20냥을 받고 요셉을 팔아넘긴다. 우리는 요셉이 한 것처럼 자신의 꿈과 마음속의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상상력은 우리를 위해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만 않는다면 바라는 결과는 훨씬 더 풍성하게 찾아올 것이다. 그 사실을 반드시 확신해야 한다. 마음속의 이미지가 현실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그 결과는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기적으로 상상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을 탐내서는 안 된다. 남이 가진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든다 해도 결코 그것이 만족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이기적으로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아무 위험이 없다. 다만 그것을 이기적으로 사용할 때, 즉 남에게서 억지로 빼앗아 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상상해야 한다. 의지와 이성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적극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라. 대충 상상한다면 그런 정도의 결과만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변해가게 돼 있고 끊임없는 상상은 무엇이든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이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꿈의 실현을 명령하라. 열망하는 목표와 실현 계획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상상력을 발휘하여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렸다면 이제 상상한 그대로 되라고 명령할 차례이다. 이 명령의 법칙은 지배권을 얻기 위한 것이다. 명령한다는 말은 권위를 갖는다 또는 컨트롤한다는 뜻이다. 이 법칙을 적용함으로써 부로 가는 길을 장악할 수 있다. 명령의 법칙은 사실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다. 무엇을 열망하는지 목록을 만들고 마음속으로 그 실현을 상상하고 난 다음 실제로 이루어지라고 다짐하고 선언하면 되는 것이다. 다짐이란 일종의 명령이다. 매일 소리내어 다짐하는 습관이야말로 명령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임을 이미 많은 성공자들이 증명하고 있다. 원치 않는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원하는 그것을 다짐하고 끊임없이 선언하라. 선포한 내용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부강좌의 수강생들이 매우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또 다른 선언문이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이 지금 나를 부로 이끌고 있고 나도 모든 사람과 사물을 부로 이끌고 있다. 매일 의도적으로 다짐하고 명령하는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치고 인생을 망친 사람을 지금껏 본 적이 없다.
자신의 목표를 말로 다짐하고 선언하는 습관을 매일 지키고도 진정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람도 나는 알지 못한다. 소리내어 다짐할 상황이 아니라면 그 내용을 글로 적되 계속 반복해서 쓰면 된다. 내 친구는 명령의 원리를 적용하여 건강을 되찾았다.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은 그 부부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친구의 남편은 우리 몸이 사고의 습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안을 했다. 살고 싶으면 당신은 2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해. 첫째, 당신의 상태나 병원 진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하자.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둘째, 삶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삶을 다짐하고 삶을 기대해야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일 명령의 원리를 적용해 보자고 제안했다. 신이 내게 주신 건강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 간단한 문장을 반복하여 다짐하기 시작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이 떠오를 정도로 잠재의식에 깊이 새겼다. 친구나 이웃들이 찾아오면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는 아내의 몸 상태나 의사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 문제는 이미 끝난 얘기예요. 아내는 지금 건강을 누리고 있답니다. 그것이 22년 전의 이야기이다. 내 친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병색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목표를 향해 매일 소리내서 다짐하고 명령하는 수고를 치러야 우리는 풍성한 부를 손에 넣을 수 있다. 타인의 성공을 빌어줘라. 타인의 성공을 빌어주는 것은 사실 쉽고도 유쾌한 일이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부를 누리기를 바라면 되는 것이다. 타인의 부를 빌어줄 때 내 인생도 바뀐다. 말하는 습관도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평소 말하는 습관을 부정적인 방향보다는 긍정적인 발전의 방향으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던지는 것은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내뱉은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은 빵 반죽이 부풀듯이 몇 배로 불어나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향해서건 타인을 향해서건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마음속으로 부와 성공을 확신하며 차분하게 일에 임할 때 전에는 알지 못하던 부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으로 몰려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고객이 되고 사업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된다. 부에 관한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사람들로 하여금 부가 아니라면 그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하라. 더 큰 성공을 향해 열심히 노력했건만 실패했을 때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기대하는 때에 기대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말라.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다가오고 있는 중이며 가장 좋은 때 그 결과가 드러나리라고 확신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기대치를 높이도록 하자. 처음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가 다가올 것이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매일 성공을 향한 언어와 사고의 습관을 실천해 나가면 된다. 최대한 침착하게 실천하라. 조급해하는 그 순간 부의 사고 습관은 정지되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 두려움은 곧 실패의 서막이다.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의를 품지 말제. 그것은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 누군가가 당신을 추월하려고 시도하고 또 추월한 것처럼 보인다면 성공은 우리 앞에 영원히 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역시 무한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쪽 문이 닫히면 더 크고 멋진 문이 우리 앞에 열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조금밖에 열려있지 않은 문에 억지로 몸을 끼워 넣으려고 하지는 말라. 닫히도록 내버려둬라. 그리고 우리 앞에 활짝 열리려고 하는 새로운 문에 다가갈 준비를 하자. 누군가 당신을 헐뜯고 깎아내리려 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칭찬으로 여겨라. 자기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당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반대되는 면을 찾아내려고 하는 심리작용일 뿐이다. 돈에 대한 모순된 생각을 버려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돈에 대해 대부분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돈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면서도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궁리한다.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은 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호의적일 때에 증가하게 돼 있다.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돈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게 왜 중요하다는 것인지 사실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발산과 흡수의 법칙이 바로 돈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고 경멸하는 것은 우리를 패척하게 돼 있다. 돈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면 돈은 계속해서 불어난다. 반면 내가 가진 돈이든 남의 돈이든 돈을 경멸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품에서 돈을 밀어내는 것과 같다. 인생에서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돈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돈에 대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만이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유해지기 위해서 일하라. 세상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수가 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왜 그럴까? 성공과 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들게 일한다 해도 실패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면 성공과 부에서는 저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현실의 부를 불러오려면 먼저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그러므로 부와 성공을 이루고 나아가 지속적인 만족을 느끼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루려면 앞에 나온 부의 원리들이 꼭 필요하다. 부의 사상가에게 일이란 신성하고 숭고한 것이어야 한다. 칼릴 지브라는 사랑이 가시화된 것이 일이라고 했다. 누구나 일터에서 보람과 부를 얻기를 열망한다. 그것은 곧 인간의 창조적 에너지가 활용되기를 열망한다는 의미이다. 창조적 에너지가 표출될 수 있는 출구를 찾으면 인간은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의 일이 신성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사다리맨 밑을 빙빙 돌며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불만을 느끼고 살아간다. 사다리맨 밑에 남아있느냐 한 단계씩 올라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일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과 동료, 상사 등 자기가 속한 세상에 대한 비난을 늘어놓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다른 사람을 헐뜯음으로써 자신의 실패와 좌절이 감추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만약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 분명한 사실 하나를 상기해보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발전시키는 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건설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모든 인류는 그러한 건설적인 태도와 행동, 반응에 굶주려 있어 거기에 신속하게 반응한다.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인내하고 노력해야 한다. 에머스는 만사에는 다 저마다의 값이 있고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인내하는 것은 곧 마음으로 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다. 마음속으로는 진정 원하는 다른 일을 꿈꾸고 있다 해도 현재 처한 상황에서는 꾸준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만 그대로 멈춰 서 있다고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 요즘 사람들은 식량난과 주택난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금난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을 해댑니다. 저 역시 사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바로 그 문제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의 원리를 공부함으로써 드디어 성공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하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한 사업가는 가장 위대한 부의 원리는 사랑과 실천의 법칙이라고 했다. 사업상의 거래에서 불화가 생길 때마다 그는 관련된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축복을 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상황이 회복되는 광경을 상상한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사람들 사이의 오해는 씻은 듯이 사라지며 성공적인 거래가 성사되곤 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끝마칠 때 이 방법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 하루를 되돌아보면 그날 있었던 불쾌한 일들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바로잡는 과정을 실천해보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멀어졌던 사람들까지 당신을 향해 다가올 것이다. 경제적 성공이란 자신의 능력 15%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 85%가 더해져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랑이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 돈, 개인적인 이해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친절을 베푸는 능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그를 소리내어 다짐해본다. 이해 득실에 관계없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를 사랑한다.
과감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생을, 직업을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특히 몸이 아프다면 그것까지도 사랑하자. 과감하게 사랑해라고 선언해보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서도 대담하게 사랑을 베풀어보자. 나는 고객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었을 뿐이에요. 고객들이 가게를 나설 때 꼭 다시 오시라고 인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조용히 축복하며 기도했지요. 가게에 손님이 없으면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본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자.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늘 축복하고 감사하도록 하자. 크든 작든 내게로 오는 모든 사랑의 표현에 감사를 표할 때 우리는 어떤 결핍도 메울 수 있는 사랑의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찰스 모어는 사랑의 힘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한다. 그 위에 자신감을 갖는다면 당신은 못할 일이 없다. 경제적인 독립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르다. 하나 분명한 것은 경제적으로 발전해감에 따라 경제적 독립에 대한 생각도 점점 더 큰 경제적인 자유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적 독립에 대한 열망은 본능이므로 함부로 무시되거나 억압되어서는 안 되고 건설적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만족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모두 감정의 동물이며 그것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파괴할 수도 있고 생성시킬 수도 있다. 마치 황금을 캐는 심정으로 감정을 관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감정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공자들은 크게 생각한다. 자기만의 생각과 의견에 동료들을 묶어두려고 하지 않는다. 속 좁고 옹졸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크게 생각해야 한다. 경제적인 독립에 집중하면 그러한 옹졸한 생각들을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모든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불필요한 활동과 사귐 그리고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더욱 훈련시켜야 한다.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해야 하며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 한다. 경제적인 독립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키우는 좋은 방법은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풍요와 성공을 다짐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종이에 적고 소리내어 말하거나 또는 속으로 다짐함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나는 내 인생과 모든 일에서 매일 충만한 풍요로움을 기대한다. 특히 오늘 내게 충만한 풍요로움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또한 감사한다. 경제적인 독립을 위한 9가지 원칙.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결과를 마음속에서 간절히 그리도록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원하는 것 말고 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 마음속에 품은 성공과 부의 계획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털어놓지 않는 게 좋다. 이러쿵저러쿵 참견하여 생각만 혼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을 대신해서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부와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실천에 옮긴다. 바라는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다. 조그맣게 또는 억지로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필요도 없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라. 경제적인 독립을 열망하고 계획함으로써 그 꿈은 이미 마음속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상상이 먼저이고 실현은 그 다음인 것인다. 성공과 부는 상상한 분량만큼 현실 속에서 가시화된다. 사람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었다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한 사람이 해냈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물질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 물질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부의 사고 습관과 행동 습관을 지키고 기대하고 마음속에 그림으로써 당신은 물질의 영역을 정복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현할 수 있다. 당신의 직관에 따르라. 관찰력과 인지력 등 평범한 능력 말고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직관과 창조적인 상상력 등 특별한 능력들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주의력은 보통 외부 활동 영역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직관의 안내에 귀를 기울이거나 주목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직관이 전달하는 모든 자극을 기록할 수만 있다면
백발백중 성공에 도달했을 기회를 수도 없이 지나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전에 직관은 의식적으로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도 무엇인가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거나 학습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직관이란 뚜렷한 이유가 없는 소위 환상에 불과할 것만 같아서 선뜻 따를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다. 직관은 이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직관은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대개 증거와 이유를 찾으려 하고 그에 따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갈등하며 바등대곤 한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직관은 작용하고 그 효력을 발휘한다. 단 우리 스스로 허락할 때만 그렇게 활약할 수 있다. 직관은 예스라고 할 때가 있고 노라고 할 때가 있다. 예스라고 가르쳐 줄 때는 너무나 은밀하고 조용해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할 때가 많다. 직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는 않는다. 예스라는 사인을 우리가 알아챌 때까지 다시 반복해서 마음의 문을 살며시 두드리기만 한다. 그러나 노라고 가르쳐 줄 때는 한층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직관이 노라고 알려줄 때는 그 소리가 훨씬 크고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음날 진행할 일의 방법이나 성과신 점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알고 있는 점만을 생각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내일 할 일을 정돈한다. 다음날 아침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 직관과 창조적인 상상력은 혼자 떨어져서 침묵하고 있는 시간, 특히 조용히 휴식하고 있을 때 제대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우리 곁으로 불을 이끌어오는 강력한 수단인 자신감. 그 자신감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잠들기 전에 자신감 넘치는 생각으로 마음에 양분을 주는 것이다. 성공과 좋은 결과에 대한 행복하고도 설레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런 생각들을 일종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잠자는 동안의 잠재의식은 우리를 위해 충실하게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 준비를 한다. 내일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미리 상상해 놓음으로써 그 전날 밤의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기도가 자신감을 키우는 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주변 세계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신성한 세계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그 문을 열고 자신감과 열망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보라.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조화이기 때문이다. 신체와 마음, 대인관계, 일터의 분위기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조화를 원한다. 조화는 부와 성공을 위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필수 요건이다. 반면 부조화는 부와 성공을 멀리 밀어내고 파괴시켜버린다. 사실 매력이란 모든 사람에게 잠재돼 있으며 발산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정신적 정서적 매력은 기본적으로 친절이라고 정해 내릴 수 있다. 친절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접받고자 하는 욕구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공포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빚은 결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한 마음가짐은 부담감을 만들고 부담감은 부의 사고 습관을 방해하여 결국 우리 앞으로 오게 돼 있는 풍성한 물질의 흐름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빚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포나 분노, 비난과는 거리가 먼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빚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어떤 일이나 사람, 상황을 놓고 비난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 의도적으로 크게 생각하라. 현금으로 지분하는 습관을 들여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면 소망하던 날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 좋은 날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풍요로운 날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 바로 건강이다. 부의 사고 습관이란 조화롭게 생각할 줄 안다는 뜻이며 이러한 습관은 우리 몸의 조화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낳는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가 모든 치유의 근본임을 가르쳐 주었다. 특히 상상력은 치유에 큰 효력을 발휘한다. 마음속에 바라는 결과를 새기고 그러한 이미지를 계속 간직하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심은 이미지로 다이어트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내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 재능도 대신하지 못한다. 인내는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다. 실패에 무릎 꿇지 말라. 실패는 성공의 시작이다.
어떤 난관 앞에서도 인내하라. 인내하면 못할 일이 없다. 이상 본문 내용을 마칩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의 법칙은 우리에게 성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을 깨우는 것은 오직 생각의 습관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조차 더 큰 성공을 위한 과정임을 믿고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부의 사고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풍요와 성공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부의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